자,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잘 버티고 계시나요? 이제는 핸드크림 대신에 손소독제를 대부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 소독으로 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의 발견의 역사부터 알아야 합니다. 엄청 옛날 사람들은 햇빛에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태양을 신격화해서 숭배했지만 실제로도 햇빛을 자주 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했다고 합니다. 상처나 피부 트러블에 효과적이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지 못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실험과 관찰로서 과학적 이론을 만들어 나가던 16, 17세기 유럽에서 그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당시 물리학, 생물학, 지구과학 등 과학사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친 중요한 장비가 개발되었는데 바로 렌즈, 즉 광학장비입니다. 이 광학장비 중에는 망원경과 현미경이 있죠. 과학자들은 이 망원경으로 우주의 천체들을 관측했고 생물학자들은 현미경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1600년대 이탈리아 사람인 마르첼로 말피기님이 세계 최초로 현미경을 이용해서 개구리 폐포와 모세혈관을 관찰했습니다. 이 모세혈관의 발견이 당대 생물학의 한 획을 긋게 되죠. 자, 당시에는 인간과 동물의 피는 간에서 만들어져서 정맥을 따라 신체 말단으로 간 뒤에 사라진다고 대부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피기님께서 발견한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고 결국 피는 몸에서 순환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영국의 로버트 훅은 현미경으로 사물들을 관찰하다가 이 코르크의 조그만 방들을 보고 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셀이라는 단어가 지금에 와서는 세포라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네덜란드의 레이우엔 훅은 세상의 모든 것을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중에는 혈액의 흐름, 적혈구의 모습, 자신의 정자의 모습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레이우엔 훅이 우연히도 빗물이 고이는 웅덩이의 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했는데 그곳엔 수많은 미생물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길쭉한 막대형, 원형, 타원형의 생명체들이었죠.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몇 세기가 흐르면서 인류의 질병에도 이 미생물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항생제와 소독제에 대해서는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항생제는 우리 몸에 약물로서 들어왔을 때 몸속의 모든 균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지만 소독제는 손이나 수술 부위 같은 몸 바깥에 뿌리면서 균뿐만 아니라 곰팡이, 바이러스도 동시에 죽이는 데 사용되죠. 자, 이것 때문에 항생제를 사용해서 균에 감염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무엇보다 소독제를 사용함으로써 수술할 때나 상처가 생겼을 때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다 보니까 오히려 항생제 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거로 돌아가 보면 1800년대에 들어와서 수많은 생화학자들이 미생물 연구를 계속했는데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생화학자 루이 파스테르가 미생물들이 음식을 발효하는 데도 쓰이고 반대로 음식을 상하게도 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고 학계에 발표했습니다. 자, 타이밍 좋게 이 발표를 본 스코틀랜드의 의사 조지프 리스터는 음식을 상하게 하는 균들이 있는 걸 보니까 환자들이 수술하고 감염으로 죽는 것도 균 때문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몸속에서 근육이 다치고 뼈가 부러지면 균이 외부에서 몸속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피부가 찢어지면 균이 쉽게 상처를 통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염으로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인데 당연히 1800년대에는 균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당시엔 의사들이 시신을 부검하다가 그때 사용했던 수술 도구에 베어서 상처를 입고 감염되어서 그 의사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시신을 해부하던 도중에 씻지도 않고 그대로 다른 환자를 진찰하러 가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안 아플 수도 있었던 환자들이 감염으로 더 큰 질병이 생기기도 한 겁니다. 자, 이것을 본 리스터는 이 질병을 만드는 균이란 존재가 문제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리스터는 수많은 연구와 고민 끝에 하수도를 정화하는 데 쓰이는 석탄산을 활용해서 소독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소독약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기록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배 안쪽 근육에 고름이 크게 생긴 환자가 있는데 점점 커져서 사타구니까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이러면 살을 째서 빼내야 한다.
그리고 감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리스터는 우선 환자의 배와 사타구니를 절개해서 고름을 모두 빼낸 뒤에 이 절개된 부분에 석탄산 기름을 적신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천 위로 탄산칼슘과 석탄산 용액을 섞어서 만든 퍼티라는 것으로 덮었죠. 피부에 균을 죽이면서 외부의 균이 절개 부위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퍼티를 새 것으로 갈아주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어떤 감염도 없이 흉터만 남긴 채 잘 아물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료계의 혁신을 보인 리스터는 1871년 9월 3일 영국 왕실로부터 긴급 전보를 받았습니다. 이 전보에는 빅토리아 여왕께서 아프다는 내용이 있었죠. 황급히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발모럴 궁전에 도착한 리스터는 더욱 발전된 석탄산 소독법과 함께 수술을 진행했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일주일 만에 여왕은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국의 여왕까지 소독법으로 치료한 리스터는 영국 내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고 미국, 독일 등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독일을 시작으로 세계 곳곳의 의사들이 소독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또 수술받은 사람들의 몸뿐만 아니라 몸에 닿는 모든 도구들을 소독하면서 수술이 끝난 뒤에 감염으로 사망하는 확률을 기존의 50%에서 15%로 확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해부실과 병실을 왔다 갔다 하는 의사에게는 무조건 손을 씻게 했더니 이 환자들의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수술과 치료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쓰실 그 구강청결제, 가그린 같은 그 구강청결제 중에 리스터린이라는 제품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조지프 리스터 이름을 따와서 만든 것입니다. 자,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리스터와 파스테르 등 여러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사람들이 균과 청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생의 발전으로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위생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자, 아무리 못해도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꼭 손을 씻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번 과학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재밌는 과학사들의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